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우리는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곡인 쌀을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농경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쌀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을 맞아 우리 쌀에 대해 권희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에선 추수가 한창입니다. 작년 가을 추수한 좋은 벽씨를 정성껏 돌본 농부의 결실인데요. 이 벼는 잘 말려서 나달을 털어내는 탈곡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도정을 한 후 소비자를 찾아갑니다. 도정의 정도에 따라 쌀의 이름과 영양이 달라지는데요. 현미에서 쌀겨층을 50%만 벗겨내면 5분도 쌀, 완전히 벗겨내면 10분도 쌀, 즉 백미라 불립니다. 쌀의 영양가는 대부분 쌀교와 쌀눈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도정을 하지 않는 현미가 건강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경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은 옛부터 끼니 때마다 쌀밥을 먹고 특별한 날에는 떡이나 쌀 과자를 먹었습니다. 요즘은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쌀로 만든 가래떡을 기념하는 날을 11월 11일로 지정하는 등 쌀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전통 식생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더구나 너무 서구적인 식생활 습관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전통 식생활,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이 대단히 영양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식의 전통적인 우리 식생활, 쌀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갖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쌀 중심의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국대, 국민대 등 10개 대학교, 그리고 급식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아침 결식률이 가장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아침밥을 걸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1,000원에 이렇게 맛도 좋고 가격도 좋은 아침밥 먹을 수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한편 우리 쌀도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영양도 가득한 떡 케이크와 쌀빵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쌀국수, 누룽지, 볶음밥 등 쌀 가공식품으로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쌀은 단순히 식량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가 들어 있습니다. 정부와 농업인들의 노력 위에 우리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합쳐져야 우리 문화 쌀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철 식재료와 밥 한 공기가 놓인 밥상. 하루 세 끼 든든히 챙겨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바른 식단이 건강뿐 아니라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회관.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온 요리지만 이곳에서 하는 요리는 특별하다는데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네 여러 어른분들과 같이 먹고 하니까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맛있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전보다는 훨씬 아주 사람들이 얼굴 빛이 대번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국에 밥을 말아 먹는 등 때우기식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2명 중 1명은 스스로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어른들을 어떻게 건강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적 책임이자
지역사회에 책임일 수 있거든요. 마을 내에서 그런 활동가들이 식사도 대접해주고 마을벗이 되고 또 좋은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 얘기는 나는 매우 이분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좋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건강은 행복의 필수인 만큼 함께하는 식생활 교육이 국민 행복 증진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에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어린이집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까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어린이 대공원에서 바른 식생활 열린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토크 콘서트,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개막 행사는 26일 오후 4시에 개최됩니다. 최근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중 바른 식생활 교육은 인기 강자라고 하는데요. 그 교육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자유학기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학기제 시간 안에 바른 식생활을 알리는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준비가 다 끝났네요. 거의 이제 아이들 올 시간이 돼서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 청남중학교의 가정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가정선생님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는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라는 이제 식생활 기관이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수업을 가르쳐 주실 생각인가요? 오늘은 아이들하고요, 건강한 간식 만들기. 스스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오늘 만들 거예요. 네, 이 자유학기제 시간이 이런 직업 탐색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네. 오늘 수업에서 어떤 걸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칼 쓰는 거나 이런 도구 사용을 잘 몰랐는데요. 이제는 거의 좀 능숙하게 할 단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한테 다져라 그러면 다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제 많이 그런 조리에 대한 걸 많이 익혔고요. 또 직업에 대해서도 이제 스스로 나중에 내가 뭐 조리사나 아니면 뭐 셰프나 이런 걸 꿈꾸는 아이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의 꿈을 찾는 자유학기제. 다양한 프로그램 중 바른 식생활 교육은 단연 인기 과목이라 합니다.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메고 수업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주제는 건강 간식. 네. 궁금했어? 네. 나는 라면을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먹는다. 예. 우리 친구 3번 이상 먹는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소금의 양이 몇 g인지 알아요? 500g. 500g? 5g. 5g이라는 게 우리 하루에 섭취량인데 정말 이런 학생들이 자주 먹는 인스턴트 간식에는 소금 하루 섭취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간식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 간식은 필수겠죠? 본격적으로 건강 간식을 만들어 볼까요? 프라이팬부터 칼, 도마 등 도구를 챙기고 신선한 식재료도 2손 가득 챙깁니다. 아이들이 감자와 양파를 세척하는 동안 선생님이 무언가를 들고 오시는데요. 무엇일까요? 바게트빵? 신선한 채소들과 바게트빵으로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길게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잡으세요. 그래서 반대로 돌려서 선생님의 조리 방법을 사뭇 진지하게 듣는 우리 학생들. 배운 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원래 평소에 바게트빵 먹어요, 친구? 왜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요리는 어떻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바게트빵은 굽고 감자는 삶고 양파를 다지는 손놀림도 대단한데요. 이제 이쪽 부분으로 반대로 했지. 그리고 양파, 토마토, 마늘 다 다져서 여기 볼에다가 다 담으세요. 눈이 매워? 차근차근 요리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학생들. 이 수업을 왜 신청했어? 요리 잘하고 싶어요. 요리에 관심이 있어? 네. 수업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만드는 거요. 먹는 거는? 먹는 것도 좋아요. 오늘의 건강 간식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념한 채소들을 바게트빵 위에 얹고 예쁜 새싹까지 올립니다. 아, 오늘의 건강 간식은 토마토 브루게스타였네요. 통통한 통감자를 맛있게 구운 외지 감자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 우리 학생 솜씨가 어떤가요? 학생들이 직접 담근 청귤청에 탄산수를 넣은 건강음료도 곁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탄산음료랑 조금은 더 건강한 것 같아? 맛은 어때요? 살짝 넣어가지고 아까처럼 올리브유 없어도 돼요. 올리브유 없으면 뭐 드릴까요? 이거. 진짜 아이들의 정성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브루게스타인 것 같습니다. 맛있겠죠? 원래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수업이거든요. 요리반이. 식생활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바른 식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엄마가 차려주는 이제 밥이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이제 요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협동도 하면서 요리도 하고 뒷정리까지 하고 이제 기초적인 뭐 썰기라던가 다시기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요리도 배우고 맛있게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해 먹어서 아이들에게 몸에도 이제 이런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지금 성장기인데 맨날 이제 간식으로 이제 되게 패스트푸드나 간편한 거를 맨날 이제 사 먹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교육 현장. 밝게 웃는 학생들 얼굴에서 밝은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오늘 요리?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혹시 커피 드셨나요? 커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호식품인데요. 그중 아메리카노는 열량이 낮고 특유의 쓴맛을 가지고 있어 다른 커피보다는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아메리카노에 대한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믹스 커피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메리카노 역시 콜레스테롤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커피 원두에 들어있는 지방인 카페스테롤 때문인데요. 이 카페스테롤이 몸속에 들어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 그 수치를 올린다고 합니다. 식후에 이제 커피 드시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카노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아메리카노 자체가 약간 떫은 맛도 있고 쓴맛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콜레스테롤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카노에 생각보다 많은 지방 성분이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커피를 로스팅한 다음에 지방이 생긴 것들을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그 에스프레소에서는 그대로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성분이 그대로 물에 녹아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게 되고요.
아메리카노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카페스테로를 줄이고 싶다면 커피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요.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는 핸드드립 커피나 또 차가운 물을 사용해 오랜 시간 동안 추출한 더치 커피 원액에 물을 희석해 마시는 콜드브루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이보다는 차를 드시는 것을 더 권장하고 싶은데요. 카페인을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녹차나 홍차를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은 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있는 콜레스테롤 성분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은 심장병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한 만큼 마시는 것까지도 꼼꼼히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아메리카노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참깨를 3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볶아 착즙했을 때 참깨의 고유한 영양을 가장 유사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 기억하셔서 다양한 요리의 맛과 향미를 돋우는 참기름을 더 건강하게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